이번 시간은 소화설비 중에서 다섯 번째로 포소화설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전체 이제 네 문제 유형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두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18년, 19년도에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빈도가 막 똑같은 형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그 소화약제 혼합 방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학습을 하고 문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십니다. 네 가지 소화약제의 혼합 방식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뭐냐면은 라인 프로포셔너, 뭐 가장 첫 번째로 라인 프로포셔너요. 자, 요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프레셔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펌프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혼합장치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포소화 설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소화 설비, 포라고 하는데요. 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요. 소화약제가 있는데요. 이 소화약제를 물에다가 이제 녹이죠. 물에다가 녹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소화약제의 수용액이 됩니다. 소화약제의 수용액이 되고요. 이 수용액에다가 공기를 불어주거나 또는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포를 만들게 됩니다. 포를 만들게 됩니다. 포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요? 발포한다라고 표현하죠. 발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서 수용액을 만드는 요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혼합장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합장치. 프로포셔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포셔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액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줘서요 포로 만드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발포한다. 그 장치를 발포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너가 나오고 발포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수용액에서 물하고 소화약제가 어느 정도 비율로 혼합이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수용액의 농도라 그럽니다. 수용액의 농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용액이 포로 만들어졌을 때 부피의 변화가 얼마나 커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발포 배율이라고 그럽니다. 발포 배율요. 팽창비 이렇게 표현하죠. 발포 배율 또는요 팽창비라고 표현합니다. 팽창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포의 성질이 어때요? 달라질 수가 있다. 포의 성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라고 했을 때 이 농도는 예를 들어서 농도가 3%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소화약제가 3이고 물이 97이다. 그래서 전체 수용액 100 중에서 약제의 비율이 3%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팽창비라고 하는 것은 포로 만들어지기 전에 뭐였습니까? 수용액 상태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일 때의 부피와 발포가 되고 난 다음에 포 상태의 부피의 비율을 팽창비라 그럽니다. 팽창비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온 걸 보면요. 소화약제와 물을 혼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약제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혼합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놈을 보내줄 때요. 보내줄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압송수 장치처럼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까지 보내줄 때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요. 이 혼합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하고 약제하고 이제 혼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에서는요
물의 공급과 약재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라인 프로포셔너에서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그죠? 라인 프로포셔너. 자, 여기 보면 라인 프로포셔너 수원에서요, 푸트밸브가 있고요, 펌프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요, 흡입기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물의 공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프로포셔너는요, 물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수원에 있는 물이 펌프를 통해서요, 혼합기로 가고요, 이 물의 일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약재 탱크 밑으로 들어갑니다. 약재 탱크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혼합은 어때요? 혼합기에서 이루어지니까 약재 탱크에는 물하고 약하고 혼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설치가 되어져 있냐면요. 다이어프럼이라고 하는 고무막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프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요거는 프레셔 프로포셔너가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프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는 어떠냐, 그죠? 수온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펌프로 갑니다. 펌프로요. 펌프로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수온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이 펌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혼합기까지 갑니다. 혼합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혼합기로 다시 뭐가 와야 되냐면은 약이 와야 됩니다. 약재가 와야 되는데요. 자, 약은요, 라인 프로포셔너는 원액 탱크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흡입기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 흡입기로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게 별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약이 원활하게 흡입기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혼합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셔 프로포셔너는 원액 탱크에 있는 약재가 혼합기로 가는데요. 이 혼합기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펌프에서 나오는 물의 일부가 혼합기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중 일부는 어디로 옵니까? 약재 탱크로 오죠. 그때 이제 약하고 물하고 여기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는 막을 쳐놓죠. 막을 이렇게 쳐놓는데 이 막을 뭐라고요? 다이어프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 프로포셔너는요, 약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원액 탱크에서 어때요? 혼합기 쪽으로 약이 올라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약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원액 탱크에서 펌프를 통해서 약이 혼합기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큰 특징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큰 특징이, 프레셔 프로포셔너는 다이어프럼이 있고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펌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물 펌프가 있고요, 약 펌프가 있습니다. 물 펌프가 있고 약 펌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 프로포셔너 같은 경우는 펌프에서 공급되는 물의 일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혼합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혼합되어진 놈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펌프의 흡입척으로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펌프의 흡입척으로 공급이 되어진다는 얘기고요. 펌프의 흡입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물도 펌프로 공급되고요, 약도 펌프로 공급되어서 혼합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혼합기에서 혼합이 어때요? 둘 다 원활히 공급되니까 제일 잘 이루어질 거다. 그죠? 제일 잘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혼합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수용액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혼합이 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발포기로 가게 됩니다. 발포기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공경체 문제에서 나왔던 1부 문제 한번 보십니다. 포소화 설비의 펌프 토출간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했는데요. 약제 압입용 펌프가 있습니다. 약제 압입용 펌프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입니다. 그럼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도 있고요, 약제 펌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펌프가 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 약재를 공급해주는 펌프요. 그래서 혼합기에 물과 약이 가장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혼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약제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4번을 어때요?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 중에서 펌프와 발폭이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하고 나옵니다. 자, 이놈은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놈은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거는 라인 프로포셔너에 해당합니다.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하는 것은 라인 프로포셔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포소약제 혼합 방식 중에서 펌프와 발폭이 중간에 설치된 자, 이놈이 펌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폭인데 요 중간에 설치가 되어진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 자, 그래서 벤추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그거 한번 봅니다. 벤추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흘러가는 관로 중의 일부가요, 요렇게 광경이 작아지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을 벤추리간이라고 그럽니다. 요놈을 벤추리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유체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요, 광경이 넓은 부분에서 갑자기 좁은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밀도가 커지게 되니까요, 유체가 흐르는 힘에 의한 동압이 어때요? 커지게 됩니다. 동압이요. 근데 이제 유체 내의 전체 관로에 있어서 압력은 항상 전압은요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동압이 커지니까 정압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작아지는 결과가 되어져요. 정압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로요 수온에 있는 물을 이렇게 발포기로 공급해 줄 때 벤추리간을 지나게 하면요 그 벤추리간 부분에서 마이너스 압이 걸린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약탱크를 연결시켜 놓으면은 약은 어때요? 저절로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형태를 뭐라고요? 라인 프로포셔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라인 프로포셔너 요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출 문제 한번 봅니다. 포소화약제의 혼합 방식 중 펌프와 발폭이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 이렇게 나오니까 요놈은 정답이 라인 프로포셔너가 되겠죠. 라인 프로포셔너. 그래서 18년도 공경체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2번에 봅니다. 포소화 설비의 소화원의 혼합 시 정밀한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대형 설비에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그죠? 정밀하게 혼합이 된다는 얘기는 약재나 물의 컨트롤이 어때요? 쉬워진다는 겁니다.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약탱크에도 펌프가 있어야 되고 물탱크에도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탱크에 있는 펌프와 물탱크에 있는 펌프 두 개가요 각각 정확하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약재 혼입이 어때요?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정답은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라인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물펌프도 있고요, 약펌프도 있다, 그죠? 물펌프도 있고요, 약펌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주로 대형 설비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약재와 물의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혼합되기 때문에 제어가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소화 약재의 용량이 주로 800리터 이상이 되는 800리터 이상이 되는 대형 설비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하고 나오는데, 그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죠? 벤추리간의 벤추리 작용.
요거는 이제 주로 벤츄리 작용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정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옥외포소화전, 옥외포소화전 거기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옥외포소화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셔 프로포셔너 하는 것은 펌프의 토출압을 이용하는 거죠. 펌프의 토출압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약 탱크까지 탱크에서 가압된 물이 공급이 되면서 탱크 내에서 약재와 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을 쳐놓습니다. 그 막을 뭐라고요? 다이어프램이라고 그럽니다. 다이어프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하고 나오는데요. 자, 요놈은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입기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밸브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약재의 농도를 조절하는 농도 조절 밸브입니다. 농도 조절 밸브요. 자, 그럼에 의해 가지고 공급되는 약재의 농도를 조절해서 혼합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바이패스 방식하고 흡입측 설치 방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펌프 프로포셔널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시 프로포셔널은 벤츄리 작용,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하고요. 또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의 압력에 따라서 가압수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원액 탱크 방식과 다이어프럼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이 될 게 뭐냐면은 라인 프로포셔너는 벤츄리 작용이 나와야 돼요. 라인 프로포셔너는 벤츄리 작용이 나와야 되고요. 프레셔 프로포셔너는 다이어프럼이 나와야 됩니다. 다이어프럼요. 다이어프럼이 나와야 되겠고요. 펌프 프로포셔너는 농도 조절 밸브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고요. 농도 조절 밸브. 그 다음에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물을 보내주는 펌프도 있지만은 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전용의 펌프가 따로 있다. 그죠? 그래서 펌프가 두 대다 이러면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다이어프럼이 쳐져 있다 이러면요. 프레셔 프로포셔너. 그 다음에 농도 조절 밸브가 있다. 그래서 다시 펌프 협입축으로 끄집고 간다. 그죠? 그러면 펌프 프로포셔너가 되겠고요.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은 라인 프로포셔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의 혼합 방식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그 네 가지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압입용 펌프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벤츄리 간의 벤츄리 작용에만 의해서 일어나니까 라인 프로포셔너고요. 요 1번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정밀한 혼합이 이루어진다. 그 약재 공급도 원활해져야 된다. 정확하게. 그러려면 이제 펌프가 두 대 있어야 되는데요. 두 대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포소화 설비에 있어서 포소화 약재를 혼합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